저 김종철의 진짜 경제 코너 그리고 플러스 인터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원래 화요일 날 매주 저희 박종 기자도 하고 같이 해왔는데 잠깐 좀 옮겨서 수요일 오후에 이분을 저희가 또 모셨어요. 이분은 사실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은행인데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아주 좀 다른 또 이슈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로 여러 가지 지금 그쪽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주요한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죠. KDB 산업은행인데요. KDB 산업은행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있는 김현준 KDB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현준입니다. 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쁘시고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저희 오마이TV까지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글쎄 산업은행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 네. KDB 이제 그 응문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은행 자체는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시중은행들은 많이 가서 이제 알고 있지만 산업은행 관리는 별로 없잖아요. 네. 물론 대상도 아닐 뿐더러 네, 국책은행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이 있고 맞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 어떤 뭐 농협도 뭐 국책은행을 하긴 좀 뭐하지만 농협, 예. 네, 하여튼 약간의 그런 그래도 뭐 감사를 받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은행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저희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있죠.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예, 수출입은행, 그렇게 수출입은행도 이제 기업 상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네. 해외 수출 뭐 수출입할 때 맞아요. 수출입은행이 이제 네. 보증도 서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 위원장님은 지금 언제 그 취임하셔서 지금 얼마큼 지금 하고 아, 계십니까? 다들 제가 한 2, 3년 된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슈가 있고 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도 따져 보니까는 취임은 1월 6일 날. 올 1월 6일. 예, 곧 있으면 6개월. 6개월. 됩니다. 보통 예.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3년. 3년이죠? 예, 3년입니다.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요즘 때 위원장님 때 젊으신가?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금융권 위원장님 몇 분 봤으면 예. 좀 연배도 계시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름대로 그 업력이라고 하나요? 예. 은행 업력이 꽤 있으신 위원장 되게 많으신데 우리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오마이뉴스에 감사드리는 게 네. 화장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아,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저도 네네네. 예, 저도 다른 위원장님들이 저보다 약간 위이신데 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 예, 입사는 입생은 11년도. 예, 저는 정책금융공사로 정책금융공사 예, 들어오셨다가 11년도에 경력직으로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고 예, 그러시구나. 그래도 한 나름대로 15년 15년? 예, 15년 차 이상 되는 것 절대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화장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비자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은행은 아니다 보니까 네, 직접 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없으시죠. 예, 대부분 다 이제 기관 네, 내지는 어떤 대기업 네. 그런 상대로 그리고 이제 정책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 M&A 내지는 투자 정부 투자 이런 구조조정 구조조정도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데 그 산업은행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할 내지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하는 역할은 시장 마중물 역할, 시장의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 금융시장의 그리고 마중물, 네. 금융시장의 안정판 역할, 이 두 안정판. 가지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중물이라는 게 다소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물을 퍼올릴 때 마중물을 통해서 그 물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껏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보게 되면 PF라든지 벤처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저희 산업은행이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장에서 그 기술들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어려웠죠. 그때는 이제 자본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네. 이제 기업금융이란 거를 음. 당연히 지금은 당연시되지만 산업은행에서 처음 도입해서 기업금융을 활성화시켰고요. PF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민자고속도로 빨면서 이제 PF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금융기업들이 지금은 PF를 다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벤처 산업도 저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벤처 생태계를 네. 만드는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문 그 플랫폼으로는 넥스트 라운드라든지 넥스트 라이즈라는 네. 그 벤처 시장 내에서는 꽤 큰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아. 그냥 저희가 직접 벤처 투자도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한두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 다수의 벤처 기관들 그리고 투자사들이 함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킨 상태고요. 지금은 저희 통해서 5조 이상이 5조요? 예,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600개 많군요.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고요. 아, 600개요? 예, 또 해외 기관들도 올 수 있게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중물 역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시장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안정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였었죠. 코로나 19 시기 때. 그리고 과거에 금융 해외에서 금융 시장에 혼란이 왔을 때 네. 저희가 그때도 이제 긴급하게 지원이 돼서 기관들한테 정책 자금을 풀고 그걸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죠. 코로나 지원금 할 때도 저희가 35% 이상을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가 뭐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방금 뭐 마중물 안정판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그 아까 그 PF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그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기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단단한 그렇죠. 그걸 만들어준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네. 그 마중물도 그렇고 안전판도 마찬가지. 금융위기나 이런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물론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뭐 특혜다, 뭐 내지는 어떤 뭐 세금 퍼주기다, 뭐 이렇게 또 비판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네,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맞습니다. 그걸 또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고 이용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뭐 외환위기가 됐든 금융위기가 됐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멀쩡한 기업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네. 그 나름대로 실력이나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냥 너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투자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회수하고 다시 또 국민 세금을 돌려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산업은행이 이제 공공기관이고 네. 정책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도 많죠. 말씀들을 많이 네, 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전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음, 저희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시장형 정책금융기관. 맞습니다. 아,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은 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시장 안에서 돈을 수익을 내서 네. 그 수익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음. 저희 기관에 손실이 오는 거지 저희가 세금을 통해서 그거를 뭐 충당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뭐 그 산업은행 이런 데다가 정부가 정부 세금을 막 투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자본금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본금을 할 때 이번에도 그렇지만 네. 비상장 주식, 국책기관들의 공공기관들 비상장 아, 주식을 받아서 아, 자본금을 충당하는 건 있었고 국책 다른 기관들의 그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받아가지고. 예, 근데 아,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한테 도움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수익을 발생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책기관들도 보면은 네네. 다들 지금 손실로 해갖고 지금 그렇죠. 적자를 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안타깝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네. 저희가 한전 지부의 36%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한전 지분이요? 예, 36%요? 예, 저희가 최대 주주입니다. 와, 엄청 많이. 근데 이번에 모시구나. 한전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고스란히 저희 쪽 연결 아.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되는 거는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듯이 저희는 저희가 수익을 바탕으로 그 적자난 부분도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 정책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금융이란 게 뭐냐면 지금 낙후된 산업이라든지 네. 미래 발전 산업, 네. 예를 들면 녹색 경제라든지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을 뿌리게 돼요. 그걸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저금리
정책 자금을 뿌린다는 거죠. 야. 왜냐하면 그쪽에 인내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뭐 녹색 어떤 금융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맞습니다. 산업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내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정책 자금을 뿌려서 그 산업이 클 수 있도록 네. 하는 건데 그런 정책 금융의 여력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런 정책 금융을 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정책 자금 기관입니다. 아, 참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 자본이 민간이 그 사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이제 뭐 태양광이 됐든 아니면 뭐 녹색 산업이 됐든 아니면 뭐 그린 뉴딜이 됐든 뭐 전반적으로 뭐 재생 에너지가 됐든 전반적으로 어쩌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산업은행이 거의 그에 준하는 역할을 돈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또 거기를 또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런 산업은행 같은 역할이 하여튼 선진국 이런 데 다 기본적으로 다 있죠. 있죠. 예, 있고 예. 그런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그 경제 기본적인 어떤 그 산업 발전 과정에서 경제 발전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마중물 말씀하셨지만 그 첫 씨앗이 되는 맞습니다. 역할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벤처 쪽도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벤처 쪽도 키웠고요. 네. 예,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자해야지 미래에서 어떤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좀 잘 그럼요. 생활할 수 있는 아이, 그런 그럼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뭐 여러 시끄럽다고 그래요. 물론 언론들은 많이 주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산업은행이 요즘 굉장히 그 안팎으로 네.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전이요? 부산 이전. 예, 갑자기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본사를 지금 KDB 산업은행이 지금 저 여의도 여기 있는 거죠? 예, 지금 여의도- 여의도에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건물 그 KDB 그 맞습니다. 본사 거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본사를 지금 부산으로 예, 부산으로.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옛날에 그 대선 때 뭐 아까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는지.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 때 네, 네. 초반에는 이런 스탠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공공기관 이전하게 되면 음. 뭐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1월에 네. 본인 이제 선거죠. 1월에 작년 갑자기 1월이요? 네, 작년 네. 1월이죠. 선거 때 네. 부산에 내려가고서는 네. 갑자기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하겠다. 부산을 그렇게 먹여 살리겠다. 아, 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대선 후보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논리로 왜 무슨 효과를 바라면서 네. 산업은행을 더군다나 저희는 자산 300조 이상이 됩니다. 지금 자산이 한 300조 넘습니까? 예, 300조가 넘습니다. 아유, 그래서 괜찮네요. 엄청 300조 이상의 국책금융기관을 네. 어떠한 이유로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하나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석훈 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산업은행 회장이 강석훈 회장. 네, 예전에 맞습니다. 그 국회 예, 아마 19대 때, 19대 때 국회에 예, 있고, 여당 어디 교수님이시셨죠? 성신여대 네, 교수고 경제학과 또 교수였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예, 경제수석 했었죠. 경제수석을 맞아요, 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강석훈 회장이 오면서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강석훈 회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하는 논리가 뭐냐? 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이라는 산업은 직접 산업입니다. 네트워크 산업이고. 그러니까는 금융은 모여 있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금융 산업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겠다. 네. 그럼 산업은행만 덩그리 내려가면 부산이 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여러 가지 그 은행들이 은행들이 지금 다 이제 지방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융산업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는 이게 되게 모세혈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그렇습니다. 예. 그 함부로 그렇게 다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 금융 경제가 저는 되게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그뭐 세계 금융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네. 런던의 뭐 더 시티나 보통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네, 다 우리나라도 모여 있습니다. 여의도에 뭐 금융가 내지는 예. 과거에는 이제 명동에 있던 뭐 그 각 맞습니다. 그 금융 네. 그 은행회사 본사들 예, 예.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들이 다 뭐 자신들이 막 좋아서 뭐 어쩌는 그런 걸 떠나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 말씀하신 그게 이제 뭐 집적 어떤 그런 직접 산업의 효과? 그런 뭐 라고 그런 하고. 어떤 측면 쉽게 말해 돈이라는 게 요즘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뭐 요즘은 다 뭐 단말기 내지는 뭐, 그래서 뭐 온라인 내지는 뭐 다 그냥 그 네트워크를 하는데 뭐 굳이 뭐 그걸 꼭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네. 그런 쉽게 말해서 뭐 인터넷 뱅킹에 뭐 본사 없는 뭐 은행에서 뭐 회사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이 금융의 역사라는 게 되게 엄청난 그렇죠. 오래된 몇백 년 된 예, 역사를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예. 산업 자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집적의 어떤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그런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할 때도 이 금융 쪽도 뭐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게 다 가진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습니다. 네.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캠코, 신보, 뭐 주금공, 허그 뭐 신용보증기금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네, 뭐 주택보증 주택보증 예, 공사, 공사, 허그, 네, 허그라고 하죠. 허그라고 하죠. 예. 다 내려갔었어요. 음. 근데 그때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 그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제외를 시켜요. 왜? 네. 그때 당시에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한 음. 안 중에 하나였지만 다른 하나가 동부가 금융허브. 동부가 금융허브. 예,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안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부가 금융허브,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자. 동부가에. 네. 그 안으로 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은 필수적인 기관이다라고 네. 해서 서울에 남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의도 금융특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네. 다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거기서 이어지는 네네. 거고. 근데 해외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 컨택하기 가장 좋은 금융기관이 어디냐? 산업은행이에요. 예, 해외에서 PF 시장이라든지 국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 접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하는 기관은 산업은행입니다. 그럼 이 산업은행이 빠진 금융특구가 이게 말이 되냐? 산업은행 먼저 접근한 이유는 어떤 게? 저희가 신용 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는 국가 신용 등급하고 같이 가는 더블 A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봤었을 때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음. 모르는 기관들이 딱 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데가 보면은 객관적인 신용 등급을 보고서 첫 번째로 가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 국채 거금과는 어떤 그 금융기관, 그러니까 정부 사실상 그 정부 금융기관이 기본은 그냥 거기에 접촉 기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민간 가는 건 그다음이고.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업력이 이제 오래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 왔던 저희가 PF 하우스라든지 그 내에서의 우리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업력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네.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게. 네. 교전에 만났던 사람, 이 사람의 평판을 통해서 그 기관의 평판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태껏 50년 넘게 이렇게 쌓아온 그런 업력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저희한테 첫 번째 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